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유튜브 합냐합냐가 구독자 3,000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고자 Q&A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저희를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질문들을 좀 살펴볼 건데,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채널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게 된 야생동물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소개시켜드리고자 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영상 제작의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그럴싸하지도 자주 업로드 되지도 않는 그런 한계들이 있긴 한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야생동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려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합냐합냐라는 채널명은 어느 분이 지으셨나요? 남겨주셨는데 제가 지었습니다. 귀엽죠? 네. 이 채널명이 유튜브의 방향성이나 성격이나 대중에 대한 호응도를 이끌어내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숙고에 숙고를 거쳐서 결정한 이름이었고, 이 채널명을 직원들에게 공유했을 때 다 흔쾌히 괜찮다고 해주어서, 그래서 지금의 채널명으로 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회수 13만 회를 기록한 아기삭은 어떻게 되었나요? 남겨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업로드했던 모든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새끼삭의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새끼삭은 오래 구조되었던 새끼삭은 아니었어요. 작년에 이제 서산의 어느 공장 단지 내에서 어미를 잃었다고 판단되어서 이제 미아로 구조되었던 새끼였는데, 그 해에 잘 자라서 가을에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야생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살고 있겠죠? 전시회를 혹시 다시 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했었어요. 개소 10주년의 일환으로 이제 야생동물의 사진전을 개최했었는데,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감사의 인사도 전해주시고 야생동물이 처한 현실에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목소리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또 힘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였던 만큼 다시금 뭐 주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그때 만들어 놓은 전시물을 가끔씩 어떤 기관에서 우리 기관에 와서 그 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환경청의 요청으로 대전 지하철 역사에서도 기획 전시를 했었고, 최근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요청으로 그 국가정원에서 기획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획 전시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때 방문해 주시면 저희의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일반인 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비영리 단체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기관은 환경부랑 그리고 지자체인 충남도청에서 각각 일정 부분의 예산을 분담해서 저희는 그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럼 또 공공기관으로 오해하실 소지도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의 재정적 지원은 환경부와 지자체인 충남도청에서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진로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는 어떤 직업군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직업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야생동물 수의사, 두 번째는 야생동물 재활관리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수의사가 되고 싶다면 너무 명확하게도 수의학과에 진학을 하셔서 졸업 요건을 갖춘 뒤 국가고시 시험을 통해 수의사 자격증을 발부받으시면 야생동물 수의사로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학부생인 때에도 뭐 여러 동물에 대한 폭넓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공부를 선행한다면 추후에 야생동물 수의사로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활관리사는 아주 큰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수의사처럼 수의사 면허가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좀 나눠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야생동물과 관련한 학과를 진학해서 졸업을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야생동물 관련한 학과를 꼭 진학하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기회를 잡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죠. 야생동물과 관련한 학과라고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수동물학과 같은 곳,
혹은 동물자원학과, 애완동물학과 이런 곳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과 이름에 동물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야생동물이라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니까 학과 이름에 동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야생동물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자원학과 그리고 생명과학과 이런 곳이 대표적인데요. 산림자원학과나 생명과학과는 야생동물 자체를 어떻게 돌보고 다루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가르치진 않지만 그 동물들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죠. 서식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폭넓은 정보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치료, 재활, 방생하거나 연구하거나 그들이 처한 여러 위험 요인을 저감시키는 등의 해결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생동물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과에 진학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자원활동이나 실습과 같은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분야에서 배우는 업무나 지식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기관에서 경험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직접적으로 이 기관에서 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과 지식과 기회 창출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센터 중에 자원활동이나 실습을 지원하는 곳들의 문을 두드려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회를 얻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생물자원관이나 국립생태원이나 그런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습이나 인턴십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곳의 경험도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 여길 수 있죠.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다루는 모든 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 참여형 활동, 실습, 인턴십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격증 중에서도 예를 들면 생물분류기사 또 생태보건기사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앞으로 이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깨닫게 되면 야생동물 구조센터라는 기관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는 기회의 창출 가능성도 늘어나겠죠. 저는 빨리 그런 날이 와서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클라라?